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는 건축 외장재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TOD 건축사 사무소의 도규태입니다. 외장재는 건축물의 내구성과 미적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그 재료의 선택에 따라 건축물의 성격이 크게 좌우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외장재의 변천사를 살펴보면서 다양한 외장재의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자재는 생산 방법에 따라 자재를 천연재와 인공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천연재는 자연에서 얻은 목재, 돌, 흙 같은 재료를 말하며 인공재는 철, 유리, 콘크리트처럼 가공된 재료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용도에 따라서는 구조재와 의장재로 구분되는데 구조재는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재료, 즉 철근, 콘크리트, 목재 같은 재료를 말하며 의장재는 건물의 외관을 마감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사용되는 장소에 따라서 외장재와 내장재로 나뉩니다. 외장재는 건물의 외부에 사용하는 재료로서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고 외관의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내장재는 건물의 내부에 사용되는 실내 재료로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건축 외장재에 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고대부터 산업혁명 이전까지 건축 외장재의 역사적 특성을 알아보고 두 번째, 세 번째 강의에서는 현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외장재의 종류와 그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현대 건축물에서는 금속, 유리, 콘크리트, 벽돌, 석재 등 다양한 외장재가 사용되는데요. 각각의 재료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와 중세 건축에서 주로 사용된 외장재는 돌과 진흙입니다. 돌은 그 자체로 매우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건물의 기초와 구조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피라미드는 돌을 쌓아 올려 만든 대표적인 건축물로 오늘까지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도 형태를 유지하며 자연 재료로서의 장단점이 큽니다. 하지만 무겁고 가공이 어려워 대규모의 인력이 필요했고 운반하는 데도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진흙은 주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진흙 벽돌을 사용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진흙 벽돌은 가볍고 단열 성능이 뛰어나지만 물에 약해 내구성이 낮고 쉽게 부서질 수 있습니다. 고대 건축에서는 이러한 천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물이 환경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돌과 진흙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건축물의 내구성과 함께 미적 가치도 중시되었습니다. 이 재료는 당시 기술적 한계 속에서 문화적 상징성을 나타내며 그 시대의 건축 양식을 형성하였습니다. 목재와 벽돌도 고대 중세 건축의 중요한 외장재였습니다. 목재는 가볍고 쉽게 가공할 수 있어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북유럽과 같은 지역에서는 목재가 단열재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목재는 자연스러운 미관과 함께 따뜻한 느낌을 제공하여 주거 건축물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목재에서는 화재, 해충 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벽돌은 고대 로마 시대에서 발전한 재료로 일관된 규격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건축 효율성이 높았습니다. 벽돌은 쉽게 쌓을 수 있으며 내구성이 뛰어나 주거용 건축, 성곽, 교회 등 다양한 건축물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벽돌은 가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돌은 건축의 장기적 유지 보수와 디자인에 많은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재료입니다. 산업혁명은 건축 자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재료와 대량 생산 기술이 도입되면서 건축의 규모와 형태가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철과 유리입니다. 철은 그 이전까지 건축물이 주요 재료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철강 기술이 발전되면서 건축물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소개된 에펠탑과 같은 구조물은 철을 주 원료로 하여 높은 건축물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1851년 런던 박람회에서 보여준 수정공에서는 유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리가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대형 창문을 가진 건축물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리는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며 건축물 내부와 외부를 시각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기의 건축물들은 철과 유리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재료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복잡한 구조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들이 이러한 재료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철과 유리는 산업혁명 이후 건축 외장재로서 급격히 성장한 재료들입니다. 철은 건물이 구조적 안정성을 크게 강화시켜 건물을 더 높이 쌓을 수 있고 건물들이 규모와 복잡성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펠탑입니다. 철은 구조적 힘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가벼워 대형 건축물에 적합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철은 습기에 약하고 부식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장 처리를 하거나 아연도금과 같은 보안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유리는 건축에서 채광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유리를 사용한 커튼월 시스템은 특히 고층 빌딩에서 혁신적인 디자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리는 건물의 내부에 자연광을 극대화하면서 외부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유리는 단열 성능이 부족하여 에너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에서는 복층유리나 로이 유리와 같은 개선된 유리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노출 콘크리트는 건축물의 외관, 콘크리트 본연의 질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브루탈리즘 건축 양식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콘크리트는 내구성이 강하고 다양한 형태로 쉽게 가공할 수 있어 현대 건축의 중요한 외장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콘크리트를 그대로 외부에 노출시키는 방식은 건물의 구조적 진정성을 강조하고 재료의 강인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시공이 어려워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결로나 균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가 변화할 때 콘크리트가 수축하거나 팽창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수나 단열 처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의 외장재의 변화와 현대 건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롭게 등장한 철과 유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건축 기술들이 어떻게 현대 건축의 기틀을 마련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 고대와 중세 건축의 기초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현대 건축의 시작을 함께 탐구해 보시죠.